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또 역시 돌아왔네요. 오늘은요, 인문기초 학습서 첫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중학교 학력,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학 이제 인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인문 기초학습서를 통해서 초반에 차곡차곡 다져나가야 될 과학 내용들을요, 기본적인 부분들만 쏙쏙 집어서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초학습서를 조금 먼저 다루시고 나서 또 조금 더 깊숙한 내용까지 들어가 보신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재미있고 쉽게 과학을 학습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첫 시간 과학 입문서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힘과 운동 강의 시간입니다. 1강 오늘 다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힘과 운동에서는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힘과 운동 두 종류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해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힘에서는요,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 무엇인가, 그리고 과학에서 말하는 힘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수업을 하시게 될 거고요. 운동의 내용에서는요, 역시 운동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 운동의 종류를 활용하여 우리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들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요, 교재 2페이지의 1강 힘과 운동 첫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힘의 종류를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과학에서 말하는 힘의 종류는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종류보다는 훨씬 다양합니다. 훨씬 많고요. 실제로 이 힘의 종류 5가지 이상 학교에서 또는 대학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중력, 탄성력, 마찰력, 자기력, 전기력 이외의 힘들도 많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에서는 5개의 힘을 가지고 주로 출제되어지고 있으니 오늘은 이 5개의 힘의 종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5개의 힘의 종류를 그냥 정의만 알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어떠한 종류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고, 또 실생활에서 어떤 힘의 작용을 중력이라고 얘기하고 탄성력이라고 얘기하고 마찰력이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실 줄 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중력. 중력이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이 분필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분필을 그냥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분필에는 제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힘을 딱 놓는 순간 이 분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분필에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이 공기 중에 떠 있을 겁니다. 왜요? 얘를 잡아당기는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요, 이 분필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물체죠. 그랬을 때 중력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 분필은요, 제가 힘을 빼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뚝 하고 떨어집니다. 무슨 힘이 작용한 거예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체가 땅에 붙어 있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중력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탄성력입니다. 탄성력은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인데요. 용수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탄성력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탄성력에 대한 이해는요, 용수철을 가지고 많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탄성력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용수철을 가지고 놀 때, 그리고 탄성체 이런 단어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성체란 원래 처음 상태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물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용수철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용수철, 작은 용수철이 있어요. 우리 용수철은 어디서 쉽게 구합니까? 그렇죠. 펜 속에 이렇게 열어보면 용수철 작은 거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거 꺼내서 탄성력 실험해 보시면 됩니다. 자, 탄성력, 용수철을 꺼내어서 잡아당깁니다. 양쪽으로 잡아당겼을 때 제가 지금 힘을 가하고 있죠.
양쪽으로 잡아당겼을 때는 잡아당겨지는데요? 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손을 딱 놓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용수철 있다고 가정을 하세요. 제가 양쪽에 손의 힘을 딱 놓을 거예요. 이 용수철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처음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양쪽으로 늘어났던 용수철이 다시 쪼그라들면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탄성력을 의미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찰력인데요. 여러분들 마찰력 충분히 경험하고 계십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경우나 또는 걸어가는 경우에, 그 다음에 빗면에 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비가 오는 날 운동화를 신고 막 걸어가다가 어느 복도를 막 걸어가다가 딱 멈췄는데 쭉 하고 미끄러진 경험들이 조금 있으실 겁니다. 빗면이 아니면요, 비가 내리는 그런 면이 아니면요, 눈이 내린 면 있죠. 그렇죠. 그 빙판길을 걸었을 때 다 마찰력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빙판길과 평범한 도로와 왜 차이가 있다고 할까요? 평범한 도로를 걸을 때는요, 우리 모두는 위험을 감지하지 않아요. 그냥 걸어 다니는 거죠.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다녀요. 다리에 힘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런데요, 눈이 많이 내려서 빙판길이 되어버린 길을 걸을 때는 발에 엄청난 힘을 주고 우리가 걷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미끄러질까봐. 왜? 같은 도로인데 하나는 빙판길, 하나는 그냥 콘크리트 길. 자, 어느 경우에 더 안전하다? 콘크리트 길일 때 더 안전하다. 왜?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미끄러지지 않는 것은 바로 콘크리트 바닥이 훨씬 마찰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찰력이란 이렇게 신발과 바닥, 면 사이에 접촉하고 있죠. 이 접촉면 사이의 힘인데요. 자, 접촉면 사이에 제가 앞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마찰력이 강하다면 금방 멈출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앞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마찰력이 약하다면 미끄러질 겁니다. 제가 앞으로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앞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마찰력이란 물체와 접촉면 사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앞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앞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간단한 내용이면서도 설명을 하고자 하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마찰력에 대한 문항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마찰력, 어떤 경우에 마찰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모든 현상들은 마찰력이 작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기력입니다. 자기력은요, 전기력과 비교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자기력과 전기력은 항상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이고요. 비슷한 힘들을 나타냅니다. 자기력은요, 자석과 자석 사이 또는 자석과 쇠붙이 사이에 나타나는 힘을 이야기해요. 우리 냉장고에 자석들 붙여놓잖아요. 그죠? 메모지를 붙여놓기 위해서 자석도 붙여놓고 또는 전단지 뒤에 보면 조그만 자석이 있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우리가 시켜 먹곤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기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자석을 활용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전기력의 경우에는요, 자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기력은 전기를 띤 물체가 가지는 힘을 얘기해요. 전기를 띤 물체가 가지는 힘이 선생님 뭐예요? 그죠? 헷갈리죠? 생각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전기력은요, 두 가지 전하가 있습니다.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습니다.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붙습니다. 플러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가 만나면 밀어냅니다. 자, 우리 자기력도 마찬가지죠. 잡아당기는 힘도 있고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죠? 그렇죠. N극, N극이 만나면 서로 밀어냅니다. N극, S극이 만나면 가까이만 해도 잡아당겨지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이 두 가지, 자기력과 전기력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힘 두 가지. 끌어당기는 힘, 밀어내는 힘.
자, 끌어당기는 힘을요, 우리는 인력이라고 합니다. 밀어내는 힘을요, 우리는 척력이라고 합니다. 배척한다 할 때 척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힘을 척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우리 물리에서 5가지 힘 배웠습니다. 중력, 지구가 잡아당기는. 탄성력,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마찰력,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하는. 자기력, 자석과 자석 사이에 나타나는. 전기력,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나타나는 힘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자, 2번째 내용입니다. 두 힘의 합성. 자, 우리가 힘과 운동이라는 파트에서 힘이란 단원을 배우고 있는데요. 힘에는요, 힘의 종류 배우셔야 하고요. 힘, 2가지 종류 이상의 힘이 한 물체에 작용할 때 어떻게 그 합력을 계산할 수 있는가. 그 파트가 지금 요거예요. 자, 여러분, 요것도 상당히 재미있고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함께 해볼게요. 자, 두 힘의 합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힘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죠. 한 가지 물체에 하물며 나랑 저와 제 친구가 서로 좋아하는 물체가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랬을 때 저와 제 친구는 욕심이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서로 가지려고 하겠죠. 그 물체를 서로 잡고 서로 자신의 방향으로 잡아당깁니다. 이것이 뭐예요? 한 물체에 2 종류 또는 2가지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그런 경우에 그 하나의 물체에는 어떻게 힘이 나타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게요. 크기와 방향. 한 물체에 2가지의 힘이 작용할 때는요, 그 크기를요,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을 그려서 나타냅니다. 힘의 크기는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화살표의 길이는 바로 힘의 크기. 자, 힘자는 뺄게요. 힘의 크기. 화살표가 시작되는 점을 작용점, 힘의 작용점이에요, 여러분. 화살 촉의 방향을 우리는 힘의 방향이라고 하죠. 즉,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에요. 자, 이 3가지 크기, 작용점, 방향 모두 기억하신 후에 접근하셔야겠죠. 자, 이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입니다. 자,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화살표의 길이를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자, 이 첫 번째 사진을 보고 같이 한번 평행사변형 공부를 해볼게요. 자, 한 점이 있네요. 자, 이 점을 우리는 물체의 힘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점이라고 하죠. 바로 작용점입니다. 저와 제 친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길 거예요. 그런데요, 저와 제 친구는 서로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3N의 힘으로 잡아당길 겁니다. 제 친구는요, 4N의 힘으로 잡아당길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한 물체에 나타나는 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건데요.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평행사변형을 그려라. 평행사변형을 어떻게 그립니까? 자, 이렇게 그려요. 이건 제가, 이건 나, 이건 친구의 힘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힘이 요만큼, 나의 힘의 크기는요, 제 친구의 힘의 크기보다는 작아요. 화살표의 길이가 어떠니까 알 수 있어요? 짧으니까 그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자, 그런데요, 이게 실제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면 이 물체에는 어떠한 힘, 하나의 힘만을 표시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평행사변형. 나와 친구의 화살표를 그대로, 나와 친구의 화살표를 똑같이 그려주시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 물체는 이런 크기의 합력을 가진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합력은요, 한 물체에 두 가지 이상의 힘이 작용할 때 그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하나의 화살표로 그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릴 것이냐? 바로 이렇게 그려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하여 방향도 나타냈고 화살표의 길이로 힘의 크기도 나타냈군요. 자, 그렇다면 이 평행사변형을 이용한 결과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바로 각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각이 크면 클수록 합력은 짧아지더라. 자, 첫 번째 그림에서의 각은요, 60도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의 각은요, 직각 90도네요. 세 번째 그림에서의 각은 더 커졌어요. 120도입니다. 자, 60도에서 90도, 90도에서 120도로 갈수록 전체 합력의 길이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까요? 짧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짧아지고 있다는 것은 힘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각이 커질수록 합력의 크기는 작아지고 있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파트 세 번째는요, 이렇게 우리 시간, 거리를 이용하여 속력을 계산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력, 시간, 거리에 대한 공식을 조금 전에 배웠다고 하면요, 이 속력과 시간, 그리고 시간과 거리에 관련된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셔야 돼요. 뒤쪽에 그래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제 문제에 실어놨는데요. 그래프를 몰라도 사실은 풀어내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쉽게 접근하려면 그래프를 한번 보고 가셔야 좋으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교재 3페이지에 1번 그래프 두 개 보이시죠?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 그래프, 시간에 따른 거리 변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번 볼까요? 시간. X축, 즉 가로축이라고 하죠. 아래쪽은 항상 시간이에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속력이 일정한 경우에는 등속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속력, 등속이라고 한다면 Y축, 즉 세로축의 속력이라는 내용이 포함될 텐데 어떻다고요? 일정하다고요. 일정하다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속력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맞추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 그래프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0초일 때에도 속력이 일정하고요. 이게 0초. 1초일 때에도 속력이 일정해요. 같아요. 0초일 때랑. 그 다음에 2초일 때에도 속력이 같아요. 3초일 때에도 속력이 같아요. 그렇다면 계속 같은 점을 나타내고 있네요.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린다고 하신다면 일정하게, 등속하게, 속력이 일정하게 나오는 그래프. 그래 보셔야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 그래프만 알고 가시면 안 돼요. 하나를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굳이 그래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에서 띠리리, 자, 제가 문제에서 3, 4, 5 5초예요.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해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 아까 속력, 거리, 시간에 관련된 표 아까 그려주셨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숫자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그래프에서는요, 어느 부위가 바로 요 부위가, 자, 요 부위가 넓이, 즉 이 넓이가 바로 이동 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높이 곱하기 밑변. 속력이 3이라고 한다면 5 곱하기 3. 바로 이동 거리는 15가 되겠죠.
상당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죠. 두 번째 그래프 한번 설명할게요.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는요,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일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속력이 일정하다는 것은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달리고 있는데요. 똑같은 속력으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잖아요. 거리는 똑같이 증가하겠죠. 거리가 똑같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내면 되느냐? 바로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죠? 여기에서도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니? 하면요, 속력이야 라고 하시면 돼요. 속력을 나타내고 있어. 거리가 나타내는 건 뭐, 넓이가 나타내는 건 뭐니? 거리야. 같이 좀 필기를 해 놓으셔야겠죠?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속력이 변하는 운동. 아까 속력이 일정한 운동, 이번에는 속력이 일정하지 않은 운동, 속력이 변하는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력이 변하는 운동은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 뭔가 이상하죠, 선생님? 아까 등속자 들어가면 속력이 일정하다면서요? 아니, 요거랑은 좀 틀려요. 등속도는 속력이 일정한 게 맞고요. 등가속도는 같을 등, 속력 할 때 가는 더해지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일정하게 더해진 속력, 즉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요, 같은 크기만큼 속력이 몇 초 증가하는 거예요. 1초 동안 이만큼의 속력이 증가했으면 2초 동안은 4만큼의 속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직선상에서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변한다라는 거. 직선상에서 똑같은 속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초 동안 조금 요만큼 빨리 갔다면 2초 동안은 그 2배만큼 빨리 가고 3초 동안은 그 3배만큼 빨리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자, 그래서요, 가속도, 즉 각각의 시간에 더해지는 속도가 일정해요. 1초 동안 더해진 속도가 2였다면 2초 동안 더해진 속도도 2. 즉 2에서 이만큼, 4만큼 더해지는 거고요. 3초 동안 더해진 속도도 4에서 2만큼, 6이라는 속력만큼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라 속력의 변화되는 정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두 번째 속력이 변하는 운동은요,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입니다. 낙하하는 물체는 뭐냐? 위에서 아래로 물체가 떨어질 때를 이야기해요. 떨어진다는 것은 뭐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조금 전에 배웠어요, 힘에서? 그렇죠, 중력. 떨어지는 물체라는 것은 중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력을 받고 있는 물체가 운동할 때 속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땅에 가까워질수록 속력이 빨라지는데요. 그 이유는요, 중력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일정한 가속도로 떨어지는데요, 점점 빨리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겠지만 속력이 변하는 운동의 종류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힘의 종류, 그 다음에 합력, 그 다음에 운동, 속력이 변하는 운동, 변하지 않는 운동, 이렇게 해서 4가지를 배웠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실제로 출제 내용이 이런 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인력과 청력을 모두 가지는 힘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아까 인력과 청력이라는 것을 배웠네요. 어디에서 인력과 청력이 나타나더라? 그렇죠. 자기력과 전기력. 자, 여기서 인력은 뭐였죠? N극과 S극이 만날 때 서로 잡아당기는. 그 다음 전기력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만날 때 잡아당기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청력은 뭐였죠? 그렇죠. N극과 N극이 만날 때 서로 밀어내는.
플러스 극과 플러스 극이 만날 때 서로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했지요. 청력과 인력은 모두 자기력, 전기력에서만 나타납니다. 탄성력은 뭐였죠? 조금 전에 배우신 거 기억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물체 하나씩만 생각하시면 돼요. 탄성력 하면 용수철, 마찰력 하면 빙판길과 그냥 길 비교해 하시면 되겠죠. 자, 탄성력의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의미했고요. 자기력은 조금 전에 설명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기를 띤 물체가 가지는 힘. 마찰력은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하는 힘. 그렇죠. 전기력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자기력과 전기력이 좀 바뀌었네요. 자기력은 N극과 S극을 가지는 자석에 대한 설명. 자기력하면 자석, 전기력하면 전기, 플러스극,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셨죠? 마찰력은 미끄러지는 거, 방해하는 거. 조금 전에 설명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도 역시 아주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드렸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평행사변을 그려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그림에서 나란하지 않은 두 힘 F1과 F2의 합력 F를 구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합력 F를 구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힘을 나타내는 것이 화살표임을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의 화살초 끝, 그리고 화살표의 시작점, 그 다음에 화살표의 길이까지 완벽하게 그려보셔야겠죠.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F1, F2는 힘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 개의 합력은 우리는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면 안 되죠. 평행사변을 그리지 않았어요. 얘는 틀렸습니다. 그렸다 하여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작용점의 위치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이건 맞는 것도 같은데요, 선생님? 아니죠. 작용점의 위치가 지금 바뀌었어요. 이 합력의 화살표가 작용점이 여기로 찍혀 있으면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세 번째, 역시 작용점이 여기인데 작용점이 엄한 데 찍혀 있네요. 역시 틀렸어요. 4번 한번 볼까요? 세 개의 화살표가 모두 작용점이 일치하는군요. 정답은 4번이고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평행사변형 그려보시면 되겠죠. F1에 평행한 선분 화살표 함께 그려주시고, F2에 평행한 선분 화살표 함께 그려주시고, 이 두 화살표로 만들어진 평행사변형 작용점으로부터 시작하여 화살초 끝으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합력 F입니다. 정확하게 4번이 맞았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예제 3번 한번 볼게요.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여러분, 여기서는요 그래프를 배우지 않아도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아니까 등속 직선 운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만 아시면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등속자가 들어가면 무엇이 일정한 운동? 그렇죠. 속력이 등, 일정한 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그래프로 바르게 나타낸 걸 찾아내시면 되겠어요. 속력이 일정하다면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속력이 일정하다는 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거리는 점점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겠죠. 거리가 멈춰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기억. 시간이 지금 쭉 흘러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고 있죠. 그런데요, 거리는 요만큼이래요. 1초일 때도 요만큼, 0초일 때도 이만큼이었는데 1초일 때도 요만큼, 2초일 때도 요만큼, 3초일 때도 요만큼. 얘는 지금 움직이는 물체예요? 움직이지 않는 물체예요? 움직이지 않는 물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등속 운동을 한대요. 속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속력이 같다는 거죠. 자, 기억은 틀린 거네요. 자, 그렇다면 니은 역시 시간 거리 그래프인데요. 얘도 시간이 쭉 흘러가고 있을 때 거리 멈춰 있다가 1초일 때 이만큼 같고, 2초일 때 또 비슷한 만큼 같네. 3초일 때도 요만큼 같군.
같은 거리만큼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등속이기 때문에 초당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같아야가 됐죠. 자, 정답은 니은. 맞는 얘기네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프 처음 보는데요. 안 배웠는데요. 하지 마시고요.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해석해 보시면 돼요. 자, 디귿 볼게요. 자, 역시 속도는 등속 일정하다고 했어요. 속도가 변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쭉 시간이 증가하는데 속도 0초일 때 속도 요만큼이었어요. 1초일 때 속도 같네요. 2초일 때 속도 역시 같네요. 3초일 때도 속도 같네요. 속도가 같은 운동을 하고 있네요. 얘가 바로 등속 운동이죠. 그런데요, 리을 한번 볼까요? 0초일 때 속도가 없어요. 그러다가 1초일 때 속도가 훅 증가했고요. 2초일 때 속도가 더 증가했고요. 3초일 때 속도가 더 증가했네요. 자, 리을은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냥 가속도 운동 아니고요. 증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죠. 자, 예제 3번도 어렵지 않게 잘 풀어내셔야겠고요. 한 번 더 연습해 보시면 분명히 다 맞추실 겁니다. 자, 4번 문제인데요. 4번 문제도 여러분, 선생님 이거 뭐예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선생님 방금 이 문제 풀면서 한 번만 설명해 드리면 아주 쉽게, 아주 재밌게 오, 그런 뜻이었구나 하실 겁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림과 같이 운동하는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는가? 선생님 이거 점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어떤 운동하는 물체의 뒷꼬리쯤에다가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운동하고 있는 자동차의 뒤에다가 어떤 종이 테이프 같은 거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동일한 속도로 콕콕콕콕콕콕 점을 찍는 어떤 기계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물체는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종이에 점이 콕콕콕콕 찍히겠죠. 이게 바로 그 점을 의미하는 그림이에요. 콕콕 어떤 물체가 움직였겠죠. 그런데 그 물체 뒤에 달려있는 종이 테이프에 점이 콕콕콕 찍힌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와 같이 운동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운동했다는 건 뭐냐면요. 자, 이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을 보시면 돼요.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면 뭔가요?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것은 속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즉 등속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짝 써놓고 공부하시면 되겠죠. 등속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 세 번째,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구나.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구나. 자, 이 그래프는, 이 표는 등속 운동을 설명하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선생님, 근데 점 굳이 20cm 이거는 왜 해놨어요? 그렇죠. 이거는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함인데요. 20cm라는 것은 이 문제에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나중에 속력을 구하라는 문제에서는 이 길이를 알려주고 속력이 얼마냐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것만 보고도 등속 운동을 하고 있음을 찾아내셔야 되는 문제죠. 아셨죠? 자, 예제 4번도 아주 쉽게 문제를 다루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예제 5번입니다. 진공 속에서 낙하하는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옳지 않은 거 찾아내셔야 돼요. 진공 속에서는요, 여러분, 공기가 없어요. 즉, 물체가 떨어질 때 공기 중에 존재하고 있는 공기 분자들과의 마찰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찰력 우리 배웠죠? 부딪혀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힘. 그죠? 그렇다면 진공 속이라 했으니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는 거네요.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없겠네요. 그렇다면 어떤 힘만 작용할까요? 떨어진다는 건. 그렇죠. 중력만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지구상에서 모든 물체, 진공 상태든 공기 중이든 상관없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옳지 않은 거 고르시는 겁니다.
운동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중력은 작용하죠. 단 진공에선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을 뿐. 2번, 낙하 운동은 지구의 중력 때문에 일어난다. 맞죠? 중력 중요하죠. 중력은 진공 상태에서도 일어난다. 기억해 두세요. 3번, 진공 속에서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두둔.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중력의 작용을 받는다. 그죠? 진공이든 공기 중이든. 3번이 딱 틀렸네요. 4번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낙하하는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한다. 맞죠? 이 일정한 크기의 힘이 뭐예요? 바로 중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공 상태라고 해서 공기 중과 진공 상태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선생님? 진공 상태라고 해서 쉽게 예로 들을 때 우주를 이야기하거든요. 우주에는 중력이 당연히 없죠. 왜요? 지구상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구상에서도 중력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구상에선 진공 상태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중력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원래 있는 거죠. 지구상에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냈을 때 우주에서의 진공 상태와 같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주에서는 중력조차도 없는 상태인 거고 지구상 안에서는요. 지구 위에 중력이 모두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만은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접근하셔야겠지요. 자, 다음 문제 갈까요? 자, 예제 5번까지가 끝이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예제 문제 5번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과 운동 파트에서 중요한 4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을 모아놓은 인문서입니다. 그리고요, 쉽고 재밌고 그 다음 실생활에서 응용 가능한 내용들을 모아놨습니다. 첫 번째, 힘에서는요, 힘의 종류들을 알고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합력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평행사변형을 그려라. 세 번째, 운동에서는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 등속 운동, 등속이라는 글씨가 들어가면 무조건 일정한 운동이다. 네 번째, 속력이 일정하지 않은 운동,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얘는 등속이 아니라 등가속 또는 낙하하는. 왜요? 중력이 일정하게 계속 빠르게 잡아 당기고 있으니까요. 이 4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아마 이 힘과 운동 너무나 재밌고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강의, 다음 시간은요, 바로 열입니다. 우리 열, 다음 시간에 열 얼마나 재밌을지 기대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물리 파트 첫 번째 강의를 마쳐보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